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하시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전투력을 높이면서 비핵화 협상에서의 몸값을 높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불시에 평양을 방어하는 1017 공군부대를 방문했었죠.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날인 17일엔 신형 전술무기 사격 시험까지 참관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기억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7년도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당시에 참관했던 바로 그 모습이 결심에 찬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던 바로 그 사진이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파격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4월 17일 국방과학원이 진행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을 참관하시고 지도하시었습니다. 감시소에 오르시어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격 시험 계획을 요해하시고 지도하시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들어내는 무기가 없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번 참관 자리에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지 못할 무기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거 미국 들으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 기술력을 자화자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늘 탄복했지만 이번에 보니까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정말로 대단하다. 마음만 먹으면 못 만드는 무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라도 도발할 수 있다. 아하.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자, 바로 이 말.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참관했던 무기가요, 전술 유도 무기였습니다. 거기에 신형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전술 유도. 전술 유도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언론들이 이 전술 유도라는 단어에 착안해서 몇 가지 무기들을 추측을 해봤습니다. 저희 뉴스탑10도 전술 무기인데 유도 무기인데 신형이다. 혹시 이런 것들이 아닙니까? 몇 가지 골라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러시아 미사일을 복제해서 북한식으로 개선한 이스칸더 미사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 대표님, 일단 이스칸더 미사일 하면 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MD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번에 미국과 러시아가 INF, 즉 중거리 핵무기 지대지 미사일 감축 제한 협정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폐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사정거리가 500km 이하인데 사실은 편심 탄도 비행이라고 있어요. 네. 바로 그 편심 탄도 비행 때문에 미국의 MD를 무력화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탄도 비행을 할 때 변칙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진입을 하는 것인데, 그 편심 탄도 비행을 하지 않으면 사정거리 500km 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미국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도 이런 러시아제 익스칸더 미사일을 열병식 때 익스칸더와 흡사하게 생긴 미사일을 공개를 했었어요. 네, 바로 저 사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알려드린 바대로 익스칸더 복제형, 그리고 300mm 방사포, 그리고 자폭형 무인기,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이 열병식 때 기존에 공개를 했던 무기체계들이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가장 위력이 강한 무기는 바로 익스칸더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만 조금 이게 가능성이 살짝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게, 네. 지금 이번에 김정은을 수행한 사람 중에서 전략군, 즉 미사일을 담당하는 전략군 담당하는 군인들이 없어요.
따라서 박정천 포병국장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따라서 이 편심 탄도 비행을 하는 이 익스칸더 같은 경우는 네. 전략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무기거든요. 네. 따라서 이 익스칸더의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신형이다. 그리고 유도 무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칸더 미사일, 그러니까 미국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무기니까 저렇게 자랑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스칸더 미사일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보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급의 신형 유도 전술 무기일 가능성도 있다. 이건 또 왜 이런 추측이 나오는 거죠? 열병식 때 역시나 북한이 또 그 비슷한 걸 공개를 했었어요. 네. 장갑차 위에다가 네. 뚜껑을 열면 그게 이제 8발의 뭔가 미사일 같은 것이 달려있는 게 나오는데 네. 그게 덩치나 여러 가지를 봐서 우리 해군이 연평도, 백령도의 북한의 해안포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만 구입한 스파이크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흡사한 위력을 가진 중국제 HJ-10이라고 하는 단거리 지대지 유도 무기와 흡사하게 생겼다라고 네. 해서 그런 중국제를 카피한 그런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사실은 뭐 김정은이 참관을 해서 이렇게 대단히 만족할 만한 네. 그런 정도의 위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이것은 군대와 군대끼리 네. 바로 그냥 마주보고 있는 대대와 대대급끼리 전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아하. 이게 뭔가 서울 또는 뭐 적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네. 이 정도 사정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요 가능성은 살짝 떨어진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 이번에 이 시험 발사를 참관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바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 유도 전술 무기다.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시죠. 각이한 목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격 방식으로 진행한 사격 시험에서는 특수한 비행 유도 방식과 위력한 전투부 장착으로 하여 우월하게 평가되는 이 전술 유도 무기의 설계상 지표들이 완벽하게 검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칸더 미사일의 가능성도 좀 낮아 보이고 물론 추측은 가능했습니다만 그리고 자폭형 무인 타격기일 것이다. 글쎄요, 300mm 방사포일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자,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어떤 무기인지 열병식에 나왔던 무기인데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맞습니다. 300mm 방사포. 신 대표님은 이 무기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장 높다. 네네. 일단 사정거리 한 200km 정도 되고. 네. 이번에 이제 김정은을 수행한 사람 중에서 박정천 포병국장이 같이 따라왔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다면은 포병 무기일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300mm 방사포는 포병입니다. 아하. 그리고 300mm 방사포 같은 경우는 사정거리가 무려 200km에 이르고, 네.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네. 바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아. 당연히 200km를 날아오다가 뭐 거의 전봇대만한 파이프가 날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당연히 바람의 영향에 수 킬로미터 또는 수십 킬로미터 밖으로 목표물보다 벗어나서 때릴 수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유도 장치를 달아놓으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도장치를 딱 갖다 붙이면은 200km, 300km를 날아가더라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300mm 방사포는 유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거는 뭐 그냥 테러용으로 쓸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저기 아무데나 막 아무데나 쓸 수 쏘버리는,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공군기지를 때리려고 하는데 공군기지 인근 수십 킬로 밖에 사는 그런 시민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유도장치를 붙이면 공군기지를 때리고 싶으면 공군기지를 때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300mm 방사포를 그 2년 전에 실험을 했을 때 네. 그때 아주 그 십자가를 붙인 그 십자가를 그려놓은 바위를 정확히 타격을 했습니다. 네. 그때 그걸 맞추고 나서 김정은이 뭐라 그랬냐면 바늘귀를 실이 꿰듯이 정확히 맞췄다. 네.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그게 벌써 200km 날아가가지고 네. 이 정도 맞추려면 벌써 그때부터 300mm 방사포는 GPS 유도가 됐다고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요번에 한 것은 아마 300mm 방사포보다 좀 사거리가 짧은 네. 그러니까 240mm 방사포 정도 되는 그런 방사포에도 GPS 유도 장치를 넣어가지고 네. 시험 성공한 거 아닌가 그래서 네. 좀 큰 소리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만요. 근데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사정거리가 200km, 300km, 그리고 이스칸더 미사일이라고 해도 500km 이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미국을 향해서 뭐 공포감을 주거나 압박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남한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당연히 그렇죠. 이 익스칸더 미사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날아가봐야 500km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오키나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300mm 방사포를 가지고 뭔가 대량 살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여기 핵을 장착할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미국이 전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판이군요. 당연히 대한민국을 위한 압박이고 도발이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간접적으로 우리를 압박해서 미국을 움직이려는 그런 작전인가요? 김정은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에게 오지랖 넓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아하. 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우리를 강력하게 압박해서 네. 뭔가 더 노력하라 라는 그런 어떤 압박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만약에 300mm 방사포였다면 이 사거리가 200km 되니까 한미 정보당국에서 포착이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아직 포착이 안 돼서 발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인데 다연장 로켓포인데 사거리가 상당히 짧은데 그 포탄에 GPS 수리 확실히 다른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나요? 미국과 틀어지니까 결국에 우리 정부를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압박 카드를 내미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많이 본 뉴스 3위로 꼽힌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틀 전에 공군 기지를 방문했던 이 내용을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 의도는 지금 현재 협상에서 몸값을 높이려는 판돈 키우기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이 잇따라서 어떤 무기와 관련한 네. 홍보를 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계속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데도 대화에 응하지 않을래? 이런 신호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 한 호주 안보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서 네. 판돈을 키우기 위한 군사적 옵션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동안의 관행이 늘 그래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면 항상 저강도 도발을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에 응하기를 촉구해왔다는 것이죠. 네. 이번에도 그게 통할 수 있을까요, 한 박사님? 이 북한이 항상 해오던 반복하던 방법인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상황이 달라졌고 연말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부를 정했는데 네. 지금 저렇게 김정은이 군부에 자꾸 드나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이제 외부적인 각도 외에도 대내적인 각도에서 이번에 이제 국무위원장에 취임하면서 또 군부를 장악하고 뭔가 우선 내구력부터 좀 키우고 그걸 외교에 이제 활용하겠다 이런 이중 전략도 포석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저희가 1위 그리고 4위로 꼽은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